추재현 씨를 두고 이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공식 입장을 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출산하고 나서 열흘 동안 의식불명이었다 이런 보도가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놀랐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출산 당일에 이제 그 야간에 심야에 뭐 경련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근데 경련 과정에서 그러니까 막 폐로 좀 분비물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걸 흡인성 폐렴이라고 진단을 받았고 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것도 맞고 산소 호흡기에 도움을 받았던 것도 맞는데 그렇게 계속 의식불명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고 예. 그리고 실제로 이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에 12일에 추재현 씨가 뭐 완전히 회복을 해서 퇴원을 했어요. 앞으로는 뭐 통원 치료 받겠다는 거고 지금 남편과 또 아이 바다와 함께 이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조리를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들로 볼 때 그러니까 뭐 의식불명 이건 아무래도 이제 오보인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소속사가 오보라고 그렇게 반박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면 최 교수 이 추재현 씨나 가족들이 그거를 봤으면 굉장히 좀 상처를 받았을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체들이 너무 이제 그 뭐 속보 공격도 아니고 저는 자극적인 보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런 내용 아까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해드린 것 같은데 언론사라고 하는 건 정말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에서 취재해서 보도하는 겁니다. 물론 연예인들도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에 관련해서 보도할 수 있죠. 뭐 열애 소식이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났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도할 수 있지만 지금 소속사가 전화했을 때 소속사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불명 10일 동안 의식불명이라고 하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퍼나르고 그걸 또 어뷰징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인터넷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또 다시 또 퍼나르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추재현 씨나 그 가족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사실 무근이라고 소속사가 얘기하는데 본인들이 직접 가서 병실을 가보지 않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끝까지 그 기사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면 저는 그건 언론사의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굳이 저게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냥 입원했다 이 정도 말면 되지 구체적으로 무슨 병이 걸렸는지 또 의식불명인지 아닌지 이건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건데 그걸 자꾸 확대 재생산하는 언론의 태도 자체는 사실은 너무 상업적으로 언론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추재현 씨가 완치가 된 거 아니고 통원 치료한다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몸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출산을 했잖아요. 출산을 했기 때문에 뭐 어느 건강한 산모도 그런 이제 보살핌이 필요한데 네, 거기다가 일단 폐렴을 알았던 경력이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돌다리 두드리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건강한지 확인하려는 절차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미나 씨, 가수 미나 씨가 나이가 이제 꽤 있는데 아이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사실 미나 씨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류필립 씨가 굉장히 그 어떤 책임감 있는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다 이 얘기를 계속 했었고 근데 내 나이는 47살이고 그래서 진단을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했는데 자연 임신 가능성이 5%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미나 씨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인 게 5% 미만에서 미만을 떼고 자연 임신 확률이 5%. 나는 5%에 들 수 있다. 나는 건강하다라는 마음으로 108배를 해요. 집에서 테라스에서 매트를 깔고. 근데 108배? 그게 단순히 뭐 이렇게 임신에 대한 기원의 의미뿐이 아니라 108배를 하면 배가 굉장히 따뜻해진다 그래요. 근데 몸이 이렇게 따뜻해지면 자궁의 착상이 쉽다. 그런 또 의학 지식을 뭐 얻어 듣고 열심히 하고 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따뜻한 어떤 그런 이제 온열기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배에 올려놓고 자고 또 거꾸로 서는 물구나무서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뭐 이런 것도 하고 아기 가진 사람들이 먹었다는 뭐 몸에 좋은 음식, 한약도 먹고 있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한편에서 보면은 이 미나 씨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한편에서 보면은 이제 류필립 씨는 30살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분명히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본인이 요즘 사실 또 중국 드라마 오디션도 봤는데 잘 안 됐거든요. 하다 보니까 아이를 키운다는 건 마음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좀 여유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면서 류필립 씨는 또 약간 또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면서 방송에서 두 사람이 그 문제를 놓고 다투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미나 씨 되게 솔직하더라고요. 카메라 앞인데도 당신 내 나이 이신 것 같은데 나 47이에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같이 노력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류필립 씨 워낙 착한 남편이다 보니까 함께 또 병원도 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방송에서 보게 되면 홍 기자님 말씀대로 류필립 씨 같은 경우에는 미나 씨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약간 무심한 표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이 방송에서 류필립 씨를 찾아온 동서한테 이 자신의 속마음을 조금 털어놓은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류필립 씨 아버지가 류필립 씨한테
태어나지 않았기를 바랬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류필립 씨가 약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류필립 씨가 이 어려웠던 가정 환경 그리고 아버지한테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과연 내가 자식들한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을 상당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어린 시절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굉장히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생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또 경제적으로 먼저 독립하고 자립한 다음에 아이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경준 씨하고 장신현 씨 결혼을 했네요. 네, 결혼을 이제 5월 25일에 했었는데 네. 그 이제 사실은 결혼을 앞두고 미리 이 부부 예능에서 하차를 했었어요. 5개월 전에. 예. 그랬다가 요번에 복귀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커플이었던 사람이 신혼 부부가 돼서 이제 복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날 녹화 뭐 기준으로 우리 이제 결혼한 지 열흘 됐어요 하면서 이제 복귀를 했는데 두 사람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게 두 사람뿐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예. 장신영 씨가 첫 번째 결혼해서 낳았던 아들이 있죠. 정환군. 3명이 결혼식 때도 두 사람이 함께 성원 선언도 했지만 아들이 반지를 직접 전달해주는 모습도 방송을 통해 소개가 되고 또 결혼한 후의 모습도 이 아들이 그 강경준 씨하고 한 침대를 쓰더라고요. 오히려 엄마가 그래요? 아니라. 근데 보통 어느 집에서도 아들들이 어릴 때 엄마랑 같이 자기 일수인데 여기선 오히려 우리 서로 진짜 좋아한다. 묵묵하지만 좋아한다 하면서 한 침대를 쓰는 모습 보여주면서 예. 결혼식도 셋이서 함께, 신혼생활도 셋이서 함께, 셋이어서 더 행복한 예. 그런 일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보기 좋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아들의 모습도 그렇고 강경준 씨가 참 마음이 넓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아들을 품는다는 게 물론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서먹서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아들과 함께 차 한 침대를 쓰는 것도 네. 아들도 불편하겠지만 강경준 씨 입장에서 그걸 다 보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가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